먼저 오늘 교재는요. C1, C2 교재입니다. C1, C2 교재이고요. 이렇게 C1 교재고 C2 교재고. 그리고 제가 지금 세팅을 창에 저랑 책이랑 동시 같이 나오게 세팅했는데 혹시 저랑 책이 같이 나오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좀 마우스를 옆으로 넘겨 보신다던가 아니면 발표자 보기를 해주신다던가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다시 찾아봤는데 저는 계속 저랑 여기 있는 화면이랑 동시 나오게 세팅을 했는데 왜 자꾸 안 나오나 봤더니 우리 엄마쌤들의 그 상태가 발표자 보기라던가 갤러리 보기라던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노트북이라면 오른쪽 위에 보기 보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발표자 보기 누르면 동시에 같이 나올 거예요. 그거 한번 되시는 분들은 확인해 주시고요. 자, 먼저 우리 이제 C1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뿅 사라질게요. C1 교재고요. 지금 그냥 요거는 우리 엄마쌤들한테 재미삼아 보시라고 제가 이제 티칭하고 있는 친구 이렇게 해서 조금 약간 수학 독해랑 친해지라고 이런 장난을 치기도 하거든요. 수학 독해인데 여기에다가 이름이 예준이에요. 그래서 예준학 독해라고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이름을 조금 가져다가 너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독해책이니까 열심히 해보라고 이렇게 해주니까 이런 거 그냥 한번 재미삼아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학생들이 이런 거 장난 되게 잘 치거든요. 교과서에.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더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푸는지 대략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왼쪽은 저랑 같이 풀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 친구는 엄청 개구장이 이 친구예요. 그리고 뒷부분을 보면 이제 저랑 같이 풀었던 거, 혼자 풀었던 거 이런 것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라고 갖고 왔어요. 이렇게. 그래도 이 친구가 개구장이 친구인데 확인학습 같은 경우는 다 숙제인데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다 직접 다 체크하고 그리고 빠짐없이 쓰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네, 원래는 안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이죠? 여기 뒷부분 보이죠? 엄청 글씨 막 삐뚤삐뚤하고 네, 그래도 이렇게 뭔가 쓰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친구들이에요. 한번 보시고 어떤 느낌인지 보시라고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우리 그냥 개구쟁이 남자친구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내는지 그리고 우리 저 또 보여드릴까요? 네, 이 정도. 자, 그리고 우리 셋째 딸님, 새 따님, 그 친구 너무 예쁘게 써주시거든요. 한번 가서 보시면 진짜 완전 FM처럼 써서 우리 숙제를 올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제가 추천드리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 교재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B단계 그리고 A단계 계속 강의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 완전 감 잡았어. 수학 독해가 어떤 유형으로 되어 있는지, 어떻게 티칭해야 되는지 완전 감 잡았어. 이러는 분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유형들이 요 덧셈 파트, 뺄셈 파트는 비슷해요. 비슷하고, 그리고 우리 이 유형을 풀다 보면 친구들이 제일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떤 수라는 부분이 여기서도 나온다라는 거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주차는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 자리 덧셈, 뺄셈. 자, 유형은 같습니다. 근데 덧셈이냐, 뺄셈이냐로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수 구하기예요. 어떤 수 구하기 친구들이 어려워하거나 할 때 이 부분 어떤 수 구하기 부분만 따로 먼저 봐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러 수의 계산. 요거는 이제 뭔가 교구 활동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한 친구들은 쉽게 넘어가기는 하지만 안 그런 친구들은 독해책에서 어떻게 풀어내는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겨볼게요. 여기서 보면 세로 덧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로 덧셈 나와 있는데 책이 엄청 친절하게 오른쪽에 이렇게 다 더하기 표시가 되어 있고 빈칸만 채우게 되게끔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 티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아이가 세 자리 덧셈을 조금 원활하게 쉽게 한다라고 하면 여기를 살짝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러니까 접을 때 이렇게 접는 거죠. 이거는 저가 이제 친구들한테 보고하지 말라고 우리 한 번 더 써보라고 하는 팁이거든요. 살짝 접어서 가려주시고요. 가린 다음에 여기 있는 걸 보고 그대로 쓰게 해주는 거죠. 138 더하기 표시하고 217은 그럼 여기다가 가로셈식을 쓰는 거예요. 138 더하기 217은 해서 355입니다. 라고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가로셈을 할 때 세로셈으로 고쳐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때 그런 용도로 이제 넘어갈 수 있게끔 티칭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가려놓으면 211 동그라미하고 534 예, 합. 그러면 동그라미 더하기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옆에다가 세로셈으로 적고 5, 4, 5 해가지고 545입니다를 적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반 접는 거 그냥 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오른쪽도 보면요. 오른쪽도 이렇게 반이 쭉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만약에 나는 조금 아이에게 문장을 조금 더 많이 접하게 풀게끔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반 접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바로 밑에 보이게끔. 그래서 여기다 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자, 친구들이 이렇게 접을 때요. 막 소리쳐요. 아, 막 이래요. 하지 말아요. 막 이러거든요. 왜냐면 여기 보고 쓰려고 했는데 여기 가려놓으니까 뭔가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고 싫어해요. 그래도 됐어. 너희들을 위해서야. 라고 하면서 저는 이렇게 접어서 한답니다. 자, 그리고 늘어난 값이에요. 자, 여기는 덧셈인데 늘어난 값에서는 늘상 얘기하지만 늘어난 값이 무엇인지 어떤 단어를 쓰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넘어가면 되는 페이지고요. 뒤로 보면 3일은 더 많은 값이에요. 더 많은 값의 표현 방법. 그 다음에 여기는 합으로 표현이 됐으니까 합으로 된 표현 방법이고 5주차는 이거에 대한 서술형을 우리 친구들이 직접 풀이로 표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엄마쌤들은요. 2일 그리고 3일, 4일 이렇게 뭔가 구분 지어서 친구들에게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를 포인트를 잡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2일 볼게요. 농장에서 어제까지 딴 귤은 634개였는데 오늘 177개를 더 땄습니다. 더 땄다라는 거는 뭔가 더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 자체를 잘 생각하지 않은 친구들에게 더 땄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뭔가 주변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 번 더 끌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딴 귤은 몇 개일까요? 자, 그래서 더 땄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자, 1번 주차장에 자동차가 240대가 있었는데 95대가 더 왔습니다. 네, 이런 더 왔습니다의 단어예요. 자, 우리 엄마쌤들 그냥 문제 풀면 얘는 더하기야. 그렇기 때문에 세로셈으로 덧셈식을 쓰면 돼 라고 아마 지칭하셨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늘어났다라는 거는 더 산 거. 그리고 늘어났다라는 거는 더 잘한 거. 이런 의미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단어를 체킹해 주셔야지만 나중에 혼합 계산이 나왔을 때 늘어났다, 땄다, 더 왔다 이런 단어들을 보고 덧셈을 사용한다라는 거 친구들이
그거 해주시면 좋고요. 뭐 더 늘어났습니다. 더 입장하였습니다. 더 모았습니다. 더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더더더가 있기는 하지만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는 몇 마리일까요? 관객은 얼마일까요?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요 몇 명, 몇 마리, 몇 장, 몇 개는 전체를 물어보는지의 맥락까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네, 이거 그냥 바로 문제를 찝어서 더 늘어나는 게 뭔지 찾아봐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더 늘어나서 어떻게 됐대? 라고 뭔가 이야기로 한번 끌어주시면 한 번만 끌어주시면 나머지 문제 푸는 데 있어서는 아이들이 감을 잡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포인트가 없이 그냥 넘어가 버리면 그냥 뭉뚱그려서 넘어가지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짚어주세요. 여기도 더 많은 값이에요. 공원의 까치가 205마리가 있고 비둘기는 까치보다 155마리가 더 많습니다죠. 자, 근데 더 많습니다 해서 비교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공원에 있는 비둘기는 몇 마리일까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물어보는 것까지 이렇게 그래서 더 많다, 여기도 더 많다, 그 다음에 더 많다, 근데 마지막에 기존에 있는 것과 있는 거에서 더 많은 거의 사과는 몇 개일까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시집은 720권이 있고 잡지는 시집보다 481권이 더 많은데 잡지는 몇 권일까요? 그래서 잡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뭔가 아이들이 요 수에 대해서 뭔가 체킹, 연결해서 넘겨주셔야 티칭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한 장 더 넘길게요. 자, 여기서는 합의 표현이에요. 더 많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모두가 아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뭐 A라는 것과 B라는 것이 있는데 모두 몇 개일까요? 이런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신발 가게 운동화가 390켤레, 구두가 443켤레 그런데 모두 몇 켤레? 그럼 이거는 두 개를 합치는 의미니까 여기도 붕어빵 139개, 풀빵은 277개인데 여기서는 모두 몇 개? 그쵸? 그러니까 뭔가 덧셈의 의미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미묘하게 이런 미묘한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체킹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여기도 참고에 440kg, 미리 518g이 있습니다. 모두 몇 킬로일까요? 자, 뭔가 느낌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 느껴보시고 아이들도 이런 것들을 조금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넘겨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덧셈풀이에요. 덧셈풀이. 자, 덧셈풀이는요, 이런 서술, 그리고 문장제로 되어 있는 거를 뭔가 아이들이 표현해보지 않았을 때는 방금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공원의 참새가 258마리가 있는데 43마리가 더 날아왔습니다. 공원에 있는 참새는 몇 마리일까요? 라고 이렇게 체크하고 친구들이 그냥 하는 거는 이렇게 하죠. 여기 밑에다 써볼게요. 258 더하기 43은 이렇게 계산하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조금 더 잘 쓰는 친구들은 참새, 그리고 더 날아옴 이렇게 쓰고 그리고 공원 이렇게 체크하는 친구들 있어요. 근데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틀린 거 아니고요. 요렇게 써도 되기는 해요. 이렇게 쓰는데 쓰되 이거를 나중에 뭔가 풀어서 잘 쓸 수 있는 친구다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써도 괜찮다고 해주시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아이는 쓰는 거 정말 싫어하고 뭐가 포인트인지 못 잡겠고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물어보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래서 공원에 있는 참새 자, 요거를 찾을 수 있는 거는 문장에 있어 라고 하고 찾아주시면 돼요. 공원에 있는 참새는 몇 마리일까요? 라고 했으니까 물어보는 건 공원에 있는 참새구나. 찾았어 라고 해주시면 돼요. 찾았어. 그리고 나서 258마리가 있었는데 43마리가 있으니까 공원에 있는 참새니까 공원에 원래 있던 참새. 그리고 더 날아온 참새.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것들을 그대로 뭔가
받아 적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그냥 문장을 전체적으로 한 번에 훅 이해하고 그냥 참새, 더 날아옴, 공원 전체 뭐 이렇게 뭔가 간략하게 적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적어도 괜찮다라는 거 꼭 꽉 채워서 쓰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거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친구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는 여기까지 읽다가 여기 있는 거를 안 읽어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친구들은 어떤 경우냐면 문장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물어보는 거에 밑줄을 긋게끔 해주세요. 밑줄을 긋게끔 해주시면 물어보는 게 뭔지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3번을 보면 도서관에 있는 책은 몇 권일까요? 그럼 이게 물어보는 거에 대한 첫 번째 답이 되겠죠. 냉장고에 있는 고기는 모두 몇 g일까요? 그래서 여기 풀이에서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그대로 가져다 써도 돼요. 네, 도서관에 있는 책 모두 몇 권? 도서관에 있는 책 모두 몇 권. 아이들이 나는 이거 모르겠어.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러는 친구들 있거든요. 그러는 친구들한테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도 냉장고에 있는 고기 모두 몇 그램. 여기다 이렇게 쓸 수 있게 그냥 따라서 적어볼 수 있게. 그래서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수학 독해에서 연습한 대로 나중에 다른 학교나 아는 다른 문제들을 풀 때 마지막에 물어보는 말까지는 꼭 보는 습관을 여기서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덧셈은 됐습니다. 뒤로 가서 확인학습. 확인학습은 이제 확인하면서 우리 해주시면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세 자리 뺄셈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새로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요 확인학습 부분은 설명드리면요. 우리가 아이들이랑 진행을 할 때 여기서 1주차 그리고 2주차로 넘어갈 때 1주차 끝나고 확인학습 풀고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풀고 나면 그러니까 5주차, 5일치까지 풀고 나면 그 다음에 확인학습을 바로 연달아 풀어버리면 배웠던 거에 대한 기억이 금세 나기 때문에 이게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확인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1주차 5일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냥 확인학습 뛰어넘고 그 다음에 2주차 하고 뛰어넘고 그러니까 4주차까지 다 진행한 다음에 1, 2, 3, 4주차까지 진행한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돌아와서 확인학습하고 아이가 어느 부분을 이게 시간이 지났을 때 틀리는지 확인해 보시고 우리 아이가 이 정도의 티칭을 하고 이 정도의 공부를 했는데 얼만큼의 성취도를 갖고 있는 아이인지 이런 부분에서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확인학습을 풀고 틀린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게끔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진짜 마지막으로 뒤에 진단평가 있죠. 네, 진단평가는 시간에 맞추어서 맞은 개수까지 제한 시간까지 시간에 맞추어서 꼭 풀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확인학습은 뭐 시간에 맞추어서 풀 필요는 없지만 진단평가는 정말 평가 보듯이 시험 보듯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뺄셈으로 넘어갈게요. 자, 뺄셈도 마찬가지로 덧셈과 같은 유형이에요. 자, 세로 뺄셈이 나와 있고 줄어든 값, 더 적은 값, 두 수의 차. 이렇게 2, 3, 4 차이 알아야 되고요. 오늘 화면도 흔들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뺄셈 풀이 같은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기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접어주시면 돼요. 여기도 아까 했던 것처럼 늦게 오신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접으시면 돼요. 이렇게 접어가지고 접은 다음에 828 빼기 밑줄 긋고 빼기 표시하고 365 동그라미 해가지고 463입니다. 그러면 828 빼기 365는 463입니다. 가로셈 접고 그리고 나서 요거 463 계산할 때 조금 세로셈으로 고쳐 쓰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다시 오른쪽에다가 체크한 다음에 계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도 접어주시고요. 접을 때 요거는 뒤로 접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접어주시고
그리고 친구들이 뭔가 이렇게 빈 곳에다가 쓰기 어려워하면 그냥 별표 밑줄 정도는 이렇게만 그어주셔도 괜찮아요. 여기다 체크하라고.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크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체크. 그럼 이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여기다 식을 쓰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여기다 쓸 수 있는데 비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이 정도 해주시고요. 자, 뒤로 넘어가면 이제 이 일이에요. 앞에서 목차에서 봤듯이 여기선 줄어든 값이잖아요. 그럼 줄어든 값에 대한 단어들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324cm인 색테이프 중 175cm를 사용했습니다. 남은 색테이프는 몇 cm일까요? 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사용했습니다. 가 단어예요. 그리고 마트에 달걀 720개가 있었는데 485개를 팔았습니다. 마트에 남은 달걀은 몇 개일까요? 라고 했으니까 달걀 720개 동그라미, 485개 동그라미 팔았습니다. 뭔가 동그라미 또는 체크하고 빼기를 여기다 표시할 수 있도록. 그러면 720개 에서 팔았어. 485개 해서 답을 내고 이 답을 계산하기 어려워하는 친구는 세로셈으로 다시 체크할 수 있도록 2번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도 495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188장을 사용했습니다. 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물론 지금 이제 뭐 A단계, B단계 한 친구들은 이런 단어들이 똑같이 나와요. 2자리셈, 1자리셈 다 나옵니다. 그때는 이제 여기 있는 수들이 조금 작죠. 작고 지금 우리 C단계에 있는 수들은 세 자릿수로 이제 커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가 뭔가 이거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 하지 않는다. 그러면 A단계나 그러니까 B단계 정도로 내려가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도 썼습니다라는 단어 빠져나갔습니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경기장에 입장하였습니다. 자, 제가 친구들이랑 문제를 풀어보니까 여기는 7번 있잖아요. 7번 문제에 대한 이해를 조금 헷갈려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입장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의미가 잘 전달이 안 되나 봐요. 아이들이 딱 읽었을 때 머릿속으로. 그러면 610명이 줄을 서 있는데 429명이 경기장에 입장하였습니다. 경기장 입구에 남은 사람은 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포인트로 읽어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제가 이거 한 15명? 한 18명 중에 거의 한 절반 이상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쭉 잘 풀다가 딱 브레이크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적은 값. 더 적은 값에 대한 표현은 무게는 275kg이고 불곰보다 180kg이 더 가볍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는 게 누구냐? 자, 반달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볍습니다. 그런데 누가 더 적니? 요거까지 체크. 자, 여기도 연안의 학교의 여학생은 377명이고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85명 적습니다. 적습니다 단어죠. 근데 85명이 적으니까 물어보는 건 근데 누구? 남학생. 여기까지. 네, 더 적은 거는 누구까지, 어디까지입니다. 사슴이 461마리가 있고 낙타는 사슴보다 350마리가 더 적습니다. 적은 값에 대한 건데 누구, 낙타 이렇게. 그래서 꼭 물어보는 것들이 무엇인지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뒷부분에 명, 마리, 그리고 개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마지막에 너무 헷갈려하면 마지막에는 이런 단위의 표현이 있으니까 체크하고 다시 올라가서 보도록 해 라고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 돼요. 자, 오른쪽 같은 유형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더 적은 값. 두수의 차입니다. 자, 두수의 차에서는요. 비교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교니까 까마귀가 389마리 있고 까치가 503마리가 있습니다. 끊고 들판에 있는 까치는 까마귀보다 몇 마리 더죠. 자, 비교가 있었을 때 차로 구한다라는 걸 여기서 알게 해주시면 돼요. 아까 여기서는 두수의 차잖아요. 4일 앞에 합이랑 비교해 드릴게요. 네, 합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면
만들었습니다인데 모두 몇 개일까요?로 표현이 됐죠. 근데 똑같은데 여기서는 몇 마리 더 많을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686개가 있고 273개가 있는데 여기까지 똑같아요. 근데 물어보는 거는 몇 개 더 많을까요? 비교에 대한 문장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두 수의 차 그리고 두 수의 합 같이 아이랑 비교 한번 해주시면서 이거 봐 문제가 여기도 이렇게 나왔는데 끝까지 제대로 안 읽어보면 얘는 합이고 얘는 지금 차인데 이럴 때 우리가 실수하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제대로 못 보면 합을 차로 쓰고 차를 합으로 쓰는 거야 라고 한번 알려주시면 아이들이 그래도 기억하고 있겠죠. 내가 과연 실수하지는 않을까? 라고 한번은 생각해 주니까 그 부분 체킹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로 넘어갈게요. 뺄셈풀이. 자, 뺄셈풀이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거랑 똑같은데 완전히 풀로 다 쓰지는 않아도 되지만 쓰기 너무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마지막에 소연이에게 남은 돈은 얼마일까요? 라고 해서 물어보는 게 무엇인지 체크하고 따라 쓰게 해주시면 되고요. 신발 가게에 있는 운동화는 구두보다 몇 켤레가 더 많을까요? 그러면 운동화는 구두보다 얼마나 더 많은가? 몇 켤레 더 많은가를 밑에다가 적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똑같고 마지막에 물어보는 문장에 밑줄 긋고 따라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넘어가면 어떤 수 구하기가 나와 있어요. 어떤 수 구하기. 자, 어떤 수 구하기 하면 계속 얘기 나오는 게 가족식 얘기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수에서는 이 네모가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꼭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모가 있는 덧셈, 네모가 있는 덧셈, 이제는 뺄셈. 뺄셈 잘못된 계산이에요. 자, 여기 쭉 나눠서 보면 여기를 5일 잘못된 계산 계속 어려워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계산 부분은 포인트로 잡아주시고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네모가 있는 덧셈입니다. 네모가 있는 덧셈 부분은요. 문장 자체에 어떤 수라고 나오면 어떤 수에다 아이들이 직접 체크하는 게 좋아요.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수라고 안 나오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어떤 수가 무엇인지 찾아서 네모를 쓰게끔 해주어야 돼요. 이게 나중에 어디랑 연결될까요? 중등으로 넘어가면. 방정식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런 어떤 수에 대한 뭔가 연계가 잘 되어 있는 친구는 방정식으로 넘어갈 때 x, y, z에 대한 이런 미지수에 대한 기호 자체를 어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수에 대한 개념이 잡혀 있지 않은 상태는 왜 갑자기 XY가 나오는 거야? 이게 지금 나한테 왜 필요한 거야? 라는 의문을 갖거든요. 근데 이렇게 네모를 써보고 네모를 쓰다 보니까 네모보다 ABCD가 더 괜찮았고 그 다음에 네모보다 ABCD 다음에 XY를 써보니까 편하다라고 느끼면 방정식이 재밌고 쉬워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넘어가 버리면 뭐지? 라고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어떤 수 네모 쳐주세요. 어떤 수에 221을 222 동그라미 하고 더했더니 밑줄 긋고 더하기 표시하고 359가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수는 얼마일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잠깐만요. 요거 제가 우리 아열에서 공부했던 거 살짝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다가 체크를 이렇게 해서 설명드리는 것도 지금 드렸지만 아열에서 우리 아이들이랑 진짜 선생님이 어떻게 수업하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떤 수가 보이시나요? 네. 자, 아이들이랑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해 주거든요. 그럼 어떤 수에 221을 더했더니 되었습니다. 체크하고 끊어주고 그럼 밑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수에 자 어떻게 해요? 173과 합에다가 표시하고 동그라미 표시하고 끊어주고 끊어준 거를 그대로 가져다가 쓰고 마지막에 계산은 이렇게 한다 라고까지 정리를 한 수업이에요.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 날 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했던 수업인데 자 하다 보면 아이들이 어떤 과정을 겪냐면요. 이것이 이렇게 왼쪽에서
뒤에 있는 답이 이렇게 넘어와서 빼기가 되고 빼기에 대한 답을 구할 때 바로 넘어가지지 않으니까 이쪽에다가 이렇게 계산을 해봐 라고까지 알려주면 아이들이 익숙하게 여기 비어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디에다 식을 쓰고 어디에다 끄적거려야 할지를 좀 아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 한번 티칭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른쪽 한번 볼게요. 오른쪽으로 갔을 때 제가 여기 보면 뭐라고 썼냐면 빨간색이라고 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라고 썼어요? 노란색이라고 썼어요. 이 이유는 뭐냐면요. 문제를 보면 노란색 색종이는 네모 표시했고 빨간색 색종이도 네모 표시했어요. 왜냐하면 여기를 문장을 읽다 보면 어디에다 네모를 해야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는 어떤 수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여기는 어떤 수라고 표현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노란색이 네모인가? 빨간색이 네모인가? 라고 우선 체크를 하게 해주시고 415장이 더 많은 이라고 했어요. 더 많으니까 더하기야. 뭔가 더하기인 것 같아. 797장입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노란색 색종이는 빨간색 색종이보다 더 많은 이라고 해서 무엇이? 네. 더 많은 게 노란색이다 체크해주고 우리가 모르는 건 빨간색이다 해주고 우리가 물어보는 거는 빨간색이다라고 이렇게 바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여기 있는 문장을 보고 어디에다가 네모를 쳐야 할지 몰라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항상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들이 무엇인지 네모 칠 수 있도록 이런 연습을 조금 많이 해주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계속 수업 들으셨던 분들 중에는 가족식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겠지만 아닌 분들도 계셔서 이거 끝나고 가족식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네모가 있는 덧셈인데 어떤 수가 뒤에 나오는 경우예요. 뒤에 나오는 경우는 375와 어떤 수의 합은 525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수 네모로 체크하고 똑같이 계산한다라는 거. 앞에서 했던 유형이랑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봐주시고요. 자, 우리도 한번 실제로 비어있는 거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풀어보면 어디를 풀어보면 되냐면요. 여기 한번 볼게요. 진호는 350원을 가지고 있는데 350원을 가지고 있대요. 동그라미 할게요. 810원을 모으려고 합니다. 810원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끊어주세요. 자, 그리고 진호가 더 모아야 하는 돈은 얼마일까요? 라고 되어 있죠. 아, 진호가 350원밖에 없나 봐. 근데 더 모아야 된대. 그래서 걔가 810원이 됐으면 한대. 라고 한 번 정도 써주시면 좋아요. 이거를 우리 엄마쌤들은 여기다가 쓰면 안 되잖아요. 친구들이 풀어야 하니까. 그래서 옆에 비어있는 이런 종이에다가 써주신다던가 하고 보고 베끼지 않게 바로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10원에서 350원을 빼면 더 모아야 하는 돈이 460원이야 라고 하면서 답은 460이라고 쓰고 자 돈은 얼마일까요? 돈의 단위 원까지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큰이 아니라 우리의 성인은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어느 부분에 네모를 해야 되는지 알지만 아이들은 감을 못 잡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 것처럼 동그라미 표시라던가 뭔가 문장에서 뭔가 네모가 될 만한 근거에 대해서는 체크하는 연습을 해주어야 이런 문제가 아닌 새로운 색다른 문제가 나와도 아이들이 체크하고 뭔가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 없이 운동장에 남학생이 432명을 포함하여 864명이 있었습니다. 운동장에 있는 여학생은 몇 명일까요? 라고 하고 안다고 써버리면 문장이 두 문장, 세 문장 연결돼서 나와버리면 몰라요. 그리고 분석하고 싶어 하지 않아져요. 근데 체크를 하면 뭔가 내가 체크라도 해봐야지 라는 이런 습관으로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장담할 수 있으니까 꼭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게 7세 친구들한테 떠듬떠듬 시키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2학년 후반 정도 되면 완벽하겠어요. 근데 전혀 하지 않은 친구들, 3학년쯤에 만난 친구들은 고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본인들이 하던 방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해도 답이 나오는데 왜 자꾸 귀찮게 쓰라고 하는 거야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령대가 더 어릴수록 뭔가 체크하고 뭔가 아이가 답은 맞게 쓰기는 했지만 그래도 체크를 안 했다 그러면 체크 안 하면 동그라미 해줄 수가 없어 별표야 라고 이런 단어들을 써가면서 체킹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네모가 있는 뺄셈이에요. 자, 여기서도 첫 번째 왼쪽에서는 어떤 수라고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보다 88 작은 수는 200입니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체킹하고 어떤 수는 얼마일까요?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부분도 어떤 수에서 330을 밑줄 긋고 뺐더니 391이 되었습니다. 하고 끊어서 그럼 식을 쓸 때 어떤 수에서 330을 뺐더니 391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고 이거를 풀 때는 여기 있는 네모를 풀 때는 요 뒤에 있는 두 개를 더한다라는 거. 그래서 330 더하기 391은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721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으로 가면 아이들이 이 부분 어려워했어요. 체킹해 주세요. 아이들이 이 부분 조금 헷갈려 했으니까 우리 아이들도 이 부분은 헷갈려 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고요. 1번 볼게요. 전나무의 키는 플라타너스보다 171cm 더 작은 645cm입니다. 그러면 얘가 전나무야 라고 뭔가 한 번쯤은 쓰게끔 해주시면 돼요. 아이들이 전나무라든가 플라타너스라는 요 나무의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어렵게 느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플라타너스가 키가 크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자, 전나무는 결국 645cm야. 얘가 전나무인가 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플라타너스는 얼마였는지 모르지만 171이 작은 전나무의 키. 그래서 요거를 풀려면 이렇게 171과 645를 더하면 돼. 라고 해서 816cm는 플라타너스의 키야. 이렇게 하게끔 해주시면 돼요. 자, 우리 왼쪽은 네모가 무엇인지 나와서 괜찮지만 오른쪽은 어떤 수가 무엇인지 아이들이 찾아야 되는 거라서 문장을 읽고 또 읽어야 된다라는 거 우리 해주시고요. 기억해 주시고 뒤로 넘어가 보면 네모가 있는 뺄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는 841에서 어떤 수를 뺐더니 540이 되었습니다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어떤 수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도 그러면 여기 있는 흰바둑돌 한번 볼게요. 흰바둑돌은 921개가 있고 흰바둑돌은 921개가 있고 검은 바둑돌은 더 적은 677개가 있습니다예요. 검은 바둑돌은? 그러면 검은 바둑돌은 흰 바둑돌보다 몇 개 더 적을까요? 자, 이 식을 쓸 때 여기서 921이 누구예요? 흰 바둑돌. 그 다음에 적어. 얼만큼이 적은지 모르겠지만 더 적은 677이 누구? 검은 바둑돌.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거는 무엇일까요? 검은 바둑돌이 더 적은 수가 되겠죠. 네, 친구들 요거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자, 우리 엄마쌤들 뭐 해주시냐면요. 제가 헷갈리는 부분은 얘가 무엇이야 라고 하고 화살표 치고 이렇게 썼잖아요. 그리고 얘가 무엇이야 라고 이렇게 화살표 치고 썼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쓸 수 있게끔 해주세요. 요거 체크해 주세요. 네. 왜냐면 아이들이 내가 무엇을 쓰고 있고 내가 어떤 수를 쓰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우와 여기는 뺄셈이다. 뺄셈이니까 그냥 이거에서 이거 빼면 답이 나오겠네? 라고 하고 식을 써요. 그래서 정말로 아이들이 어떻게 쓰냐면 921 빼기 677 해가지고 244 한 다음에 요렇게 쓰고 이거를 여기에다가 244로 씁니다. 이 식이 일로 들어가고 그러면 우리 엄마쌤들이 봤을 때 244개 맞는데? 라고 하고 동그라미 치시지요. 네.
그건 맞는 게 아니에요. 네, 물론 답은 맞습니다. 답은 맞지만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이 어떤 거에 대한 거기 때문에 풀이하는 과정은 맞아요. 요 식을 완성하고 그 다음 이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는 맞는데 1단계를 건너뛰고 2단계로 풀어서 답을 맞춰버리면 이 페이지는 맞겠지만 그 다음에 넘어가서 진단평가 볼 때 더하기야 빼기야. 네모가 어디에 있어? 감으로 푸는 거죠. 네, 우리는 감을 키워주기 위해서 수학 독해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아이가 연산을 하고 있고 그 연산에서 충분히 정확하게 조금 짚고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독해라는 교재를 선택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 아이들과의 뭔가 의 부분에서 지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체크해 주세요. 자, 잘못된 계산입니다. 잘못된 계산 앞에서 연습이 잘 되어 있는 친구 엄청 쉽게 잘하겠지만 연습이 좀 안 돼 있는 친구 어려워요. 제가 늘상 여기다가 앞 시간에도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어떤 수에 240을 빼야 할 것을 이라고 하면 끊으라고 합니다. 끊어, 끊어, 끊어. 자, 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더했더니 625가 되었습니다. 끊어 끊어 끊어. 이거는 올바르게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잘못한 거지 라고 이제 하고요. 자, 어떤 수에 240을 빼지 않고 더했으니까 여기는 잘못된 식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바로 계산을 해서 올바른 식이에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식은 잘못된 식을 풀어내고 거기에 있는 어떤 수를 여기는 어떤 수를 찾아내서 그 어떤 수를 갖고 와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여기 있는 문제를 쓸 때 어떻게 쓰면 좋냐면요. 어떤 수에다가 이미 네모라고 써주시고요. 똑같이 식을 쓰는 거예요. 어떤 수에 117을 더해야 할 것을 하고 끊어줍니다. 그쵸? 그러면 117을 더해야 된다라는 거는 원래 실제로 이렇게 해야 되는 올바른 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먼저 올바른 식을 써볼게요. 어떤 수에 107을 더해야 할 것을 잘못하여 뺐더니니까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여기서 잘못된 식이에요. 잘못된 식으로 가요. 그러면 잘못하여 뺐더니 어떤 수에 잘못하여 뺐더니 431이 되었습니다가 나와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되는 게 여기는 어떤 수 구해야겠죠. 여기는 어떤 수는 이것이죠.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네, 107과 431을 더해주죠. 자, 더해줘서 얼마 나와요? 8, 3, 5. 538이 나와요. 어떤 수는 538이구나. 원래 이 어떤 수가 538이었는데 제대로 계산하면 이 답이 나오는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죠. 645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 우리 교재에는요, 이미 어떤 수가 이렇게 쓰여 있어서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쭉쭉 잘 푸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로 써도 되지만 제가 지금 연습 처음 하는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뭔가 끊고 어떤 수가 올바른 식인 거 처음에 쓰고 이 어떤 수가 잘못하여 뺐던 이 어떤 수에 대해서도 요거라는 거 요거 두 개 체크 꼭 해서 구하고 내려와서 다시 풀도록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식 쓰는 법, 올바른 식 쓰다가 중단하고 다시 그 다음에 잘못된 식 쓰고 잘못된 식 쓴 다음에 어떤 수 풀어내고 어떤 수 그 다음에 대입해가지고 다 풀어내고 이런 방법대로 요 순서대로 착착착착 해주시고 문제 풀 때 끊어야 하고 끊고 나가지고 이제 그 문장들 체크하고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이거 강조하는 거, 네, 늘상 강조합니다. 꼭 나오는 것들, 항상 나오는 것들이니까, 나왔을 때 한 번에 꼭 짚고 넘어가자라고 해요. 제가 A단계 하는 친구들한테는 요 잘못된 계산 똑같이 나와요. 근데 그 A단계에서는
가로셈으로 안 나오고 세로셈으로 나오거든요. 그때는 에이 아이들 그냥 문제 유형 풀고 넘어가면 돼요 라고 하지만 이제 B단계, C단계에서는 안 돼요. 이건 정확하게 알고 가야 돼요 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꼭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수의 계산입니다. 여러수의 계산은 이제 계산을 두 번 더하는 거, 두 번 빼고 합가차, 여러수의 계산풀이잖아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더하기 빼기가 같이 나왔을 때 어떻게 아이들이 이거를 표현할 것인가가 문제거든요. 그냥 느낌상으로 풀면 여기서 많이 틀리고요. 느낌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풀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순서대로 풀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왼쪽은 세로셈식이고요. 오른쪽은 가로셈식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문제를 볼 때 끊어서 푸는 법을 알려주시고요. 기차에 승객이 21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214명이 있었고 천역에서는 96명이 더 탔으니까 더하기. 다음 역에서는 175명이 더 탔습니다. 더하기. 기차에 타고 있는 승객은 몇 명일까요?가 되겠죠. 네, 그래서 요거 첫 번째씩 쓰고 96명 더 탄 거 따라 올라가서 175명 더 탄 거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우리 아이는 한 번에 될 것 같아요. 왠지 이거 한 번에씩 쓸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214에다가 96명이 탔고 175명이 탔고 라고 가로셈식 쓰고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요거의 세로셈식은 풀이 과정으로 풀면서 넘어가는 거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오른쪽은 마찬가지죠. 똑같은데 무슨 셈식이에요? 네, 가로셈식이에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원의 까치가 122마리 있었습니다. 자, 비둘기는 까치보다 135마리 더 많고 그러면 참새는 비둘기보다 274마리 더 많습니다. 참새는 몇 마리일까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원래 까치가 있었는데 까치보다 135마리 더 많은 게 비둘기인데 비둘기보다도 274마리가 더 많은 거니까 한 번에 다 더해서 계산해 봐야지. 이렇게 한 번에 세 개를 가로셈식으로 쓸 수 있는 것까지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뒤로 넘겨서 두 번 빼기. 두 번 빼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단어를 보면 더 적게 가지고 있고 더 적게 가지고 있고 성재가 가진 거는 적고 적으니까 빼기가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 덧셈과 똑같습니다. 자, 넘겨볼게요. 자, 이제 합차가 나왔잖아요. 물론 여기는 문제가 합차로 나와서 보면 수진의 학교에는 남학생이 353명, 327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안경을 쓴 학생이 411명일 때 안경을 쓰지 않은 학생은 몇 명일까요?로 나와요. 자, 아이들이 2일까지 하다가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다가 3일에서 뭐지? 어떻게 풀어야 되지?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식을 한 번에 쭉 쓰게 처음부터 권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물어보는 게 무엇인지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고 멈춘 다음에 앞으로 가야 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안경을 쓴 학생, 쓰지 않은 학생으로 나뉘어 적고 그 다음에 남학생, 여학생으로 있으니까 우선 남녀를 합해보자. 라고 해서 합해야 되는 걸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총학생에서 안경 쓰고 안 쓴 애로 나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학교의 이야기나 반 이야기 해주시면 돼요. 너네 반 남자애들 몇 명이고 여자애들 몇 명이야? 근데 그중에 안경 쓴 애는 몇 명이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하윤이가 첫째 날 현미경으로 관찰한 미생물은 297마리였습니다. 다음날 미생물은 122마리가 늘어났으니까 더하기. 그 다음 날에는 58마리가 줄어들었습니다. 더하기 빼기구나 라고 해서 한 번에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297마리에서 늘어난 게 122 그리고 줄어든 게 58 한 번에 쓸 수 있는 문제구나 라는 거 정도는 확인시켜 주시고 한번 써보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뒤로 넘어가면 같은 유형이에요. 같은 유형인데 여기서는 가지고 있고 더 적게 가지고 있습니다의 비교의 의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비교할 때 이제 빼기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준우랑 현지가 갖고 있는 합을 같이 더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제 비교의 뺄셈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문장이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 부분에서도 그대로 적용을 해서 2번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을 못한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우리 앞에 아까 얘기했던 비교했던 1주차랑 2주차에 2, 3, 4, 2, 3, 4 있잖아요. 그 부분을 문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느 부분이 더하기고 빼기인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일로 넘어갈게요. 자, 5일로 넘어갔더니 여러 수의 계산풀이가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는 아이들이 갑자기 너무 어려워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는 집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는 275입니다. 라고 끊어서 보고요. 그리고 도서관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는 360m입니다. 라고 하고요. 집에서 학교에서 집까지의 거리는 415입니다. 라고 하고 집에서 도서관 학교를 거쳐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리는 얼마일까요? 라고 하면 딱딱 체크를 한 다음에요.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집, 도서관, 학교, 다시 집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고 체크를 마지막 문장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풀이 보면 집, 도서관, 학교라고 되어 있죠. 그럼 먼저 중요한 거는 집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를 알고 도서관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를 알아요. 그러면 집, 도서관은 여기예요. 집, 도서관, 도서관에서 학교. 뭔가 우리가 이 종이에 있는 이 빈 곳에다 쓸 수 있으면 이렇게 그냥 한 번쯤은 써보게 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문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 문장에 감을 못 잡고 있다면 뭔가 이렇게 써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75라고? 그리고 도서관에서 학교까지가 360m라고? 그리고 학교에서 집까지의 거리, 학교에서 집까지 요만큼의 거리는 415라고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일직선상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 머릿속에는 이렇게 그려버리면 뭔가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쵸? 그려보고 나서 이상해. 얘네 둘이 더하면 이 값이 안 나와. 아, 얘네들은 약간 좀 이렇게 있나 봐. 집, 도서관, 학교 뭐 이렇게 있나 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나 봐 라고 하면 뭔가 느낌상으로 일직선으로 표현할 때랑 그리고 이렇게 뭔가 위치를 조금 다르게 해서 표현할 때랑 아이들이 2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냥 문제를 읽고 바로 늘상 풀었던 대로 일직선상에 표시를 해봤더라면 아이들이 이런 거에 대한 감을 못 잡는데 여기서는 275고 도서관은 360이고 여기서는 415래 라고 하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오나 봐 라는 이런 정도의 뭔가 그림을 그려서의 설명 정도는 한번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 엄마쌤들이 한번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 있는 풀이 과정에 대해서 쓰는 거에 포인트도 중요하긴 하지만 아이들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뭔가 그림으로 표현해 보는 것도 배워야지만 아이들이 표현해서 풀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리는 쪽 그림으로 그려주시고요. 나머지는 나누어주고 얻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사용하고 얻고여서 굳이 이런 그림까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4주차까지 마무리 졌습니다. 자, 우리 C1까지 이렇게 하면요. 이제 덧셈, 뺄셈은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곱셈, 나눗셈으로 넘어가게 되죠.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 앞쪽 시간은요. 잠깐 마무리하고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우리 뒤에 수업 C2 곱셈, 나눗셈 배우도록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곱셈과 나눗셈이고요. 자, 우리 곱셈과 나눗셈에서는 기본적으로 요 파트를 친구들이 풀 때는 같이 곱셈 구구가 잘 되어 있어야 해요. 곱셈 구구가 잘 되어 있어야지만 나눗셈 구구도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곱셈 구구를 좀 띄엄띄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요 교재는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추천드리지는 않고 곱셈 구구 표를 보고 하겠다
라고 해도 저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C2 교재를 진행할 때는 곱셈 국구가 아주 원활하게 잘 되어 있고 이제 그런 친구들이 진행을 해야지만 이제 많이 얻어가는 게 많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먼저 C2 교재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구성이 나눗셈 구구랑 곱셈 못가 나머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나눗셈 구구를 하는 데 있어서 우선 제가 그 전에 우리 엄열했던 교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게 훨씬 더 지금 설명드리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뭔가 빼곡하게 많이 보이죠? 저는 뿅 사라지고 교재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이 페이지를 이렇게 하면서 친구들에게 받았던 질문이 무엇이었냐면요. 선생님 이거 그림 다 그려야 돼요? 라는 질문 받았고요. 그림 안 그리고 저는 답이 나오는데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뭐라 그랬냐면 그림 다 그리세요 라고 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나눗셈에 대해서는 등분제도 있고 이제 등분제 포함제는 말고 아무튼 그거 말씀 안 드리고요. 우선 그림으로 봤을 때 그림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높아야만 하거든요. 근데 그림에 대한 이해가 하지 않은 채 늘상 풀었던 문제 풀이 방식으로만 풀어내고 답만 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림 그려서 어떤 건지 직접 그리고 느껴보세요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만은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 직접 12개, 4개 묶음으로 똑같이 나누면 한 묶음은 몇일까요? 라는 걸 보고 12 나누기 4를 쓰고 답이 바로 4, 3, 12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해서 3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림을 꼭 그려보도록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자, 10을 했어요. 그럼 10을 우선 10개를 그리겠죠. 자, 5묶음으로 나누라고 했는데 이 5묶음으로 나누지 않고 친구들이 그냥 5개를 이렇게 묶어버려요. 이 5묶음이라는 이 단어 자체를 묶음이라는 의미를 모르고 넘어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 묶음에 몇 개가 들어가느냐니까 2개씩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면 제가 여기 이렇게 사람을 그렸죠. 사람을 그린 이유도 뭐냐면 사탕을 8개를 4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똑같이 나눠주는 게 너 하나 가져, 너 하나 가져, 너 하나 가져, 너 하나 가져 이런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친구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쌤들도 이런 식으로 좀 뭔가 나눗셈에 대해서 나누어 가짐이라는 의미도 조금 부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나누어 가짐이 뒤로 나와 있죠. 자, 뒤에 보면 지금 나눗셈식은 뺄셈식과 나눗셈식으로 완성하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자, 뺄셈식으로 표현을 하면 18에서 3을 몇 번 빼면 0이 될까요? 예요. 자, 그러면 18을 3개를 한 명에게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6번을 주었더니 나에겐 남은 것이 없어가 되잖아요. 그럼 이게 나누고의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뺄셈의 의미는 나눗셈의 의미와 서로 똑같다. 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몇 번을 빼서 주어야 하는지 보면 6번. 그럼 나눗셈에서도 3개씩 주면 얼마? 6개. 똑같은 답이 나온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바로 밑에 똑같이 적용했어요. 20에서 4를 몇 번 빼야 될까요? 빼고 뺐더니 5번이었거든요. 그래서 자, 4개 1명 주고 2명 주고 3명 주고 4명 주고 5명 주고 5명이 가져갔어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니까 우리 엄마쌤들도 이런 형태로 뭔가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른쪽으로 갔더니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 한 봉지에 6개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한 봉지에 6개니까 6일은 6, 6, 22, 6, 38, 6, 4, 24 이렇게 하면서 6, 4, 24를 곱셈식으로 풀어내서 4장이라는 걸 답을 끌어내긴 하지만 6 1명 주고 6 2명 주고
6 3명 주고 6 4명 주고 이런 형태로도 표현이 된다라는 거, 두 개가 똑같은 거야 라는 거를 여기서 친구들이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넘겨볼게요. 자, 넘겨봤더니 곱셈식과 나눗셈식이네요. 생각해보니까 이거 딱 보는 순간 아까 우리 덧셈 뺄셈에서 가족식 안 했네요. 네, 가족식 요거 하고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것도 곱셈과 나눗셈식에서의 가족식이거든요. 자, 이 말은 뭐냐면 3, 5, 15나 5, 3, 15나 똑같잖아요. 근데 이게 무엇으로 갈 수 있다? 나눗셈으로 갈 수 있다. 자, 근데 나눗셈으로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우리 나누어지는 수나 빼어지는 수의 앞에 있는 수는 무조건 큰 수예요. 그래서 고민할 게 없죠. 뭔가를 빼서 주려면 앞에 있는 수가 커야 되고 뭔가를 나누어 주려면 앞에 있는 수가 커야 합니다. 그래서 3, 5, 15를 보고 무조건 15 나누기 3, 15 나누기 5로 당연히 생각해야 된다라는 흐름을 알려주시면 돼요. 뭔가 많아야 나누어 줄 수 있다. 라고 해서 18 나누기 2는 9, 18 나누기 9는 2다. 단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거는 자 2로 나누는 거, 9로 나누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어디서 네, 요 앞에서 이런 의미로 머리에 이미 정리가 되고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수학 독해 푸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른쪽 보면 자, 4 곱하기 6은 24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로 풀 수 있는 거는 24 나누기 4는 6이라는 걸 찾아낼 수 있고 24 나누기 6은 4라는 걸 찾아낼 수 있는 두 가지 식이 나오죠. 근데 이 두 가지 식을 서술형으로 보면 수박 24통을 네 상자에 똑같이 나누어 담으면 한 상자에 몇 통씩 담을 수 있을까요?잖아요. 상자가 4개인 거잖아요. 그러면 상자 안에 들어있는 개수를 물어보니까 4 나누기 6이어가지고 네 상자에 수박 6통이 되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에다가 상자통이라고 적은 이유도 있겠죠. 왜요? 아이들이 그냥 24랑 4를 보면 24 나누기 4를 해요. 그러면 6이라는 건 당연히 6, 4, 24에서 풀어내요. 하지만 우리가 의미적으로는 여기서 4개 의미하는 4가 상자이고 여기서 의미하는 6이 수박의 통이다라는 걸 아이들이 인지하고 넘어가기를 원하는 문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부분, 얘는 뭐고 얘는 뭔지 적어보는 것도 하나의 습관, 연습이 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수박 24통을 한 상자에 6통씩 담으면이에요. 자, 위에랑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6개씩 준다라고 했으니까 이미 줄 때 6개 주고 이미 줄 때 6개 주고 이렇게 6개씩 빼는 형태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24 빼기 6, 24 빼기 6 이렇게 되는 형태예요. 자, 그래서 몇 번 뺐어요? 4번 뺐죠. 그러면 24 나누기 6은 4.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라서 지금 위에랑 아래랑 똑같기도 한 같은 맥락인 것 같기도 하고 다른 맥락인 것 같긴 하지만 요거를 아이가 조금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곱셈식, 나눗셈식 요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가족식 설명드린다는 거 여기다 적어서 알려드릴게요. 네, 가족식은 3 더하기 5는 8로 해볼게요. 3 더하기 5는 8. 그러면 네모 더하기 3은 8입니다. 요거랑요. 3 더하기 네모는 8입니다. 요거랑요. 네모 빼기 3은 5입니다.요. 그리고 8 빼기 네모는 5입니다. 이렇게. 여기 빈칸에 들어가는 수들을 보면 얘는 5, 얘는 5, 얘는 8, 얘는 3 이렇게 되죠. 네, 여기를 차라리 바꿀 걸 그랬네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걸 풀기 위해서는 8 빼기 3. 여기 있는 걸 풀기 위해서도 8 빼기 3. 여기 있는 거 풀기 위해서는 8 빼기 5. 여기 있는 걸 풀기 위해서는 3 더하기 5.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이 부분. 자, 이 부분에서 보면
왠지 얘네들은 뒷수에서 그냥 앞에 있는 수를 빼주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아이들 머릿속에도 아마 정리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왠지 빼기니까 요 두 수를 더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친구도 있을 거고, 자, 또는 여기도 5에서 3을 빼야 할 것 같은 친구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아까 바로 전 시간에 세 수의 덧셈 뺄셈, 세 자릿수의 덧셈 뺄셈이었지만 이렇게 한 자릿수의 덧셈 뺄셈 아주 쉬운 것들로 아이들이랑 한번 정리를 해서 요 앞에 있는 요 수는 빼기니까 뒤에 두 수를 더해야만 나오는 거야. 근데 얘는 어쨌거나 빼서 얘가 나온 거니까 8에서 5를 빼야만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요 부분은 한번 짚어주시면 아이들이 문제 풀 때 세 자리수 풀 때도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짚어주시고 요런 거 가족식이라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방금 한 것도 곱셈 나눗셈의 가족식이니까 같은 수들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뒤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목 구하기라고 되어 있죠. 목 구하기. 곱셈식으로 나눗셈 목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자, 먼저 색연필 35자루를 5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한 명에게 몇 자루씩 줄 수 있을까요? 라고 되어 있죠. 제가 지금 체크한 거 보이시나요? 자, 우리 아이들도 실제로 이렇게 체크, 체크, 나누기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나눗셈식은 35 나누기 5는 7. 그래서 요거를 풀기 위해서는 5 곱하기 7은 35. 우리가 원하는 거는 7. 7자로 이렇게 풀게 된다라는 거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른쪽으로 가면 요거 한번 우리는 안 풀었던 거 풀어볼까요? 파인애플 18개를 한 명에게 6개씩 주면 몇 명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까요? 18개를 한 명에게 6개를 주면 6, 3, 18이니까 풀 수 있을 때 어떻게? 6 곱하기 3은 18. 요거가 3이 되는구나. 그러면 몇 명? 3명에게 줄 수 있겠구나. 자, 그러면 6개씩 3명. 요런 풀이 순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친구들이 이렇게 식을 썼으면 쓴 데다가 저처럼 이렇게 밑에다가 뭔가 식을 쓰게끔 해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냥 우리 늘상 했던 대로 6, 3, 18 해서 이렇게 3을 화살표해서 이 3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5일로 넘어갈게요. 자, 5일로 넘어가면 여기는 제가 이 부분 볼게요. 앞에서 덧셈 뺄셈 했던 거랑 비슷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는 아이가 첫 번째 쓸 때 달걀을 모두 먹으려면 며칠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똑같이 그냥 따라 쓰라고 했어요. 며칠 따라 쓰세요 라고 하고 달걀 모두 먹으면 달걀 모두 먹는데 며칠 걸리냐고 라고 해서 따라 쓰게끔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물어보는 거 전체 달걀 수에 하루에 먹는 달걀 수 있는 그대로 적게끔 해주고 16개 나누기 2개는 8일입니다. 이렇게 적을 수 있는데 8일 적을 때 방금 했던 2, 8에 16을 해서 따라 적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했던 거랑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꼭 티칭을 한번 제대로 해주시고 친구들이 그거를 보고 뭔가 밑에다가 같이 따라서 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나눗셈은 지나가고요. 자, 이번에는 곱셈으로 가겠습니다. 자, 곱셈은요, 형태를 보여드리면 요거 잠깐 빼고 헷갈리니까 이번엔 교재 새 거로 넘어갈게요. 곱셈은 여기 몇십 몇이잖아요. 형태 보여드리면 보셨나요?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예요, 여기는. 계속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풀이를 쓰는 형태. 그리고 3주차도요. 똑같은 형태인데 여기는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예요. 그렇죠? 여기도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 근데 여기서는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가 나와요. 4일은 똑같은 형태고요. 그러면
네, 이번에는 잘못된 계산 요 부분. 우리 앞에 바로 전 시간에 했던 그 부분이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못과 나머지로 나와요. 여기는 이제 나눗셈으로 바뀌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엄마쌤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곱셈고구가 원활하지 않는데 진행하는 거는 조금 지양해 주세요 라고 했던 거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 곱셈 1, 2주. 그래서 이 부분 보고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부분은요. 몇십 몇 곱하기 몇십 곱하기 몇입니다. 자, 그럼 있는 그대로 20 곱하기 3은 60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처음 걸음마 하듯이 배우는 친구들은 접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있는 그대로 40 쓰고 곱하기 따라 쓰고 2는 쓰고 라고 해서 자, 2, 4, 8 해서 0 따라 쓸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뭔가 가로셈과 세로셈의 다른 점. 얘는 이렇게 되죠. 2, 0은 0, 2, 4는 8 이렇게 되죠. 네, 요거랑 요거는 같은 듯 지금 다르잖아요. 제가 지금 풀 때 가로셈은 2, 4, 8 하고 0은 그냥 따라 적었고 얘는 그대로 가서 그대로 곱한 수를 적었거든요. 요 부분은 좀 달라요. 그래서 요거를 할 때 아이들한테 요런 거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400 곱하기 200 요런 거. 할 때 그냥 저는 요거의 원리만 알고 있다라면 이런 것도 그냥 풀 수 있다라고 알려주면서 있다고 하면서 여기 공의 개수를 이렇게 끊어요. 하나, 둘, 셋, 넷. 공이 4개네. 미리 4개를 우리 적어볼까?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나머지 4, 2, 8을 여기다 적자. 그럼 얼마? 8만. 우와, 우리 5자릿수도 계산했어? 뭐 이렇게. 네. 그래서 아이들이 곱셈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기능적인 것들은 조금 알아두면 편하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한 번 정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를 이렇게 체크하고 6, 38 쓰고 공은 그대로 들어가고 이렇게 쓸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굳이 세로셈으로 이 정도는 하지 않아도 머리로 암산으로 할 수 있다는 걸 이 정도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른쪽 문제는 앞에 덧셈이랑도 똑같아요. 여기서도 의미적으로 곱셈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끔 해주어야 해요. 자, 초콜릿 한 상자에 20개씩 5상자 있습니다잖아요. 그러면 처음 배우는 친구들이라는 거는 상자가 20개가 있는데 한 상자, 두 상자, 세 상자, 네 상자, 5상자네. 그럼 우리가 이걸 의미할 때 20 더하기 20 더하기 20 더하기 20 더하기 20이네. 그런데 얘는 우리가 20 곱하기 5로 표현하기도 하네. 그리고 바로 전에 했던 방법으로 0이 하나 있네. 2, 5, 10이네. 요 정도. 이렇게 풀어내면 아이들이 조금 쉽게 풀어낼 수 있으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자, 60장 60점 봤는데 그 다음에 2가 나왔어. 나는 원래 숫자를 보고 더하거나 뭔가 숫자를 보고 늘어난 것 같으면 더했어. 이런 친구들은 여기서 2배라는 단어들을 보고 여기는 곱하기야. 이런 표시. 그리고 이런 게 8장이 있대. 그러면 8장이 있다라는 거는 40 곱하기 8이야. 이렇게 밑에다가 여기는 수까지 이렇게 적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몇 배 이런 거 있잖아요. 자, 50명이 5개의 조로라고 했더니 이거 이해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 조, 두 조, 세 조, 네 조, 5조. 근데 여기 50명 있었고, 50명 있었고, 50명 있었고, 50명 있었고, 50명 있었고라고 설명해 줬어요. 그러면 50 더하기 50을 5번 더 해야 되는데 아유 그냥 50 곱하기 5 이렇게. 그래서 0 쓰고 5, 5, 25 이렇게 쓸 수 있게. 그리고 세로셈은 50 곱하기 5는 5, 0은 0, 5, 5, 25라고 해줬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아이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부분이 나오는 게 어디냐면 요거예요, 요거. 자, 선생님 이거 5, 25인데 여기 있잖아요. 근데 왜 250으로 해요? 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의미는 여기는 10의 자리고 여기는 1의 자리여서 여기를 우리가 5, 5, 25 편하게 계산하기는 하지만 의미적으로는 50 곱하기 5라는 거야 라고 짚어주고 알려주고 넘어가야지만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의 형태예요. 마찬가지의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 엄마쌤들이 바로 1주차 했던 거랑 똑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일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왜냐면 3주도 똑같거든요. 자, 3주는 똑같은데 여기는 받아 올림이 있어요. 3일도 똑같은데 받아 올림이 있어요. 그래서 받아 올림 할 때 아이들이 가로셈 할 때 계산하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면 24씩 세묶음은 그러면 세묶음 밑에 곱하기 3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24 곱하기 3은 72 이렇게 답이 나왔는데 요거 할 때 친구들이 바로 무조건 세로셈으로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늘상 세로셈으로 풀어 버릇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로셈으로도 한번 알려줄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17 곱하기 5는 이렇게 되면 17 곱하기 5는 이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5, 7에 35죠. 근데 왠지 뭔가 3이 있을 것 같고 받아 올림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 라고 하고 5하고 3을 여기다 살짝 쓰게 해주세요. 35. 그 다음에 5, 1은 50 곱하기 5. 50의 자리에 쓸랬는데 3이 있네. 이렇게 해서 85. 네. 그래서 친구들이랑 이렇게 묶었더니 35고 이렇게 묶었더니 50이고 그래서 이 3을 살짝 여기 위에다 올렸더니 이런 답이 나왔네 라고 하면서 가로셈의 곱셈도 해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늘상 3이 잘 안 보이나요? 여기 3? 받아 올림 3. 네. 늘상 세로셈으로만 풀어버릇하면 나중에 가로셈이 나오면 어림 잡아서 푸는 걸 안 해요. 어림 잡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17 곱하기 오면 느낌상으로 20이 5개 있네. 20이 5개 있으니까 100보다는 작겠네. 이런 느낌적인 것들을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세로셈으로 늘상 연산 풀듯이 풀어버릇하면 그 느낌이라는 걸 느끼지 못하고 넘어가요. 그러면 약간 수학적 감각이 그래도 뛰어나지진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깨우쳐주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 가로셈 식으로도 풀 수 있게끔 알려주셔야만 합니다. 자, 우리 문장제에서는요. 방금 앞에서 말했듯이 2배. 학원 곱하기 2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자, 이런 문제는 끝까지 읽어보고 자, 몇 반까지 있을 때 3학년 각반 공책을 41권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3학년은 5반까지 있을 때 그러면 1반에서부터 5반까지 모두 다 있으니까 곱하기 5다라는 거를 아이들이랑 이야기하고 넘어가 주셔야지만 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 주시고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똑같은 형태이긴 하나 자, 이렇게 몇이면 곱하기 몇으로 되어 있어요. 자, 여기는 지금 받아올림의 형태가 이렇게 보면 5, 4, 20이라고 되어 있고 받아올림이 여기 올려져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받아올림을 여기다 안 해요, 저는. 그냥 저는 여기다 살짝 하거든요. 답 위에다가. 그래서 아이들한테 방법을 알려주실 때 위에다 올리는 방법도 알려주시고요. 밑에다 올리고 지우는 법도 알려주시고요. 2가지 다 알려주신 다음에 편한 거 하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또 한 번 더 볼게요. 28 곱하기 6은 28 동그라미 곱하기 6은 동그라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28 곱하기 6은 이라고 해요. 자, 그럼 우리 원래대로 하던 대로 하면 자, 6, 8, 48 2, 6, 12 10이라고 적으면 안 되겠죠, 여기서? 120이라고 적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답은 168이 되는데요. 자, 요거를 조금 다른 형태로 한번 제가 써볼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방금 한 게, 8 곱하기 6을 했고, 그쵸? 20 곱하기 6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적으면 6, 8, 6, 48 적어보고요. 자, 여기다가 0 먼저 적고, 2, 6, 12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바로 보여주거든요. 0 지우고 보여줘요. 왜냐면 지워야 써지는구나 라고 뭔가 눈으로 보라고 그러고 나서 요거를 그대로
합쳐서 올라간 거야 라고 하면 이 원리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곱셈을 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하고 옆으로 보여주면 28 곱하기 6을 하고요. 자, 바로 옆에 썼어요. 6, 8, 48. 4를 써야 하는데 4를 위에다 써도 되고 여기다 써도 되고. 그건 마음이야. 너 마음이야. 저는 이렇게 작게 쓰거든요. 그 다음에 2, 6, 12. 그럼 12를 쓸 건데 2를 쓰려고 봤더니 4가 있네. 그래서 같이 내려오는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네, 2를 쓰려고 했더니 4가 있어서 치고 내려오는 거야 라고 저는 이렇게 우리 아이들한테 티칭을 하거든요. 이거는 선생님마다 방법이 다르니까 우리 엄마쌤들도 두 가지 다 해보시고 아이들이 더 편해하고 좋아하는 거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앞에 거랑 똑같아요. 44장 모았고 자 노마가 모은 우표의 5배만큼 체크해서 똑같이 문제풀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곱셈풀이. 곱셈풀이도 마찬가지고요. 곱셈풀이는 아이들에게 방금 전에 문장에서 어느 부분이 곱셈인지를 밑줄 긋고 체크. 자, 첫 번째는 현우는 하루에 수학 문제는 27문제 풀기로 했습니다. 끊고 현우가 일주일 동안 곱하기 7 해주시고 문제는 모두 몇 문제일까요? 라고 하면 일주일 동안 푼 수학 문제라고 하고 이거를 여기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런 체크를 해서 친구들이 문제 풀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겨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질문하셨어요. 한글풀이를 꼭 쓰게 해야 할까요? 바로 계산하면 패스? 바로 계산하면 패스 아니고요. 한글풀이 꼭 쓰게 해주세요. 네. 왜 그러냐면 계산이 가능하긴 하지만 계산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수학 독해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계산력은 연산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글풀이를 지금 여기서 이런 것들을 적어보지 않으면 그 다음번 단계 또는 사고력 문제를 풀 때 뭔가 적어야 되거나 풀이 과정을 적어야 할 때 안 적어요. 그런데 뭔가 계속 적어버릇한 친구들은 뭔가 적으라고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이 7살 때부터 쭉 한 친구들은 그냥 이제 한 2학년 말 정도 되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뭔가 풀이 과정을 잘 썼어? 이런 느낌이 오실 거고요. 3학년인데 계속 뭔가 계산만 했었던 친구들은 이제 어떡하지? 얘를 어떻게 잡아야 줘야 되지? 이런 느낌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곱셈이고요. 곱셈에 자릿수가 늘어난 곱셈이에요. 그래서 세 자리 곱하기 한 자리, 세 자리 곱하기 한 자리의 또 다른 형태,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 자, 친구들 여기 부분이요. 자, 요거는 우리 엄마쌤들의 고민에 들어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요 부분이요. 자, 여기 곱하기 형태는 앞에랑 똑같습니다. 그쵸? 앞에랑 똑같기 때문에 따로 세 자리 곱하기 한 자리는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자, 그런데 요거는 너무 쉬우니까 요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보면 앞에서 했던 부분에 좀 축약이 되어 있죠. 그쵸? 앞에서 했던 부분에 축약이에요. 왜 그럴까요? 바로 여기 요 전에는 이렇게 그래도 한 챕터로 다 나와 있었는데 한 주차로 나와 있었는데 여기서는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가 두 장으로 끝나졌고요.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가 두 장으로 끝나졌고 마지막에 있었던 문제가 이런 형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이 부분에서는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계산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계산력. 그리고요, 우리 이거 친구들 지금 이제 거의 3학년 친구들이 이제 막 많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3학년에 들어서면서 수학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아이들이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 그래서 딱 어느 부분이었냐면, 이 부분까지는 가능한데, 그쵸? 이 부분까지는 가능한데, 딱 뒤로 넘어가서 이 부분이 더 들어서면서부터 하기 싫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졌던 부분이거든요. 그럼 한번 볼게요.
아리인의 가족은 자동차를 타고 215km만큼 갔고 우상인의 가족은 아리인의 가족이 간 거리의 3배만큼 갔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고 식은 쓸 수 있어야지만 되겠지요. 이 정도 되면 우리 여태까지 공부했으니까. 그리고 식을 쓰고 나서 옆에다가 215 곱하기 3을 써서 계산을 스스로 만들어서 풀어야겠지요. 근데 이 부분에 풀이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졌어요. 네. 재미 없어지는 친구들이 이 부분에서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얘도 하기 싫은데 얘까지 하라니까 아이 싫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넘어갔어요. 참고 넘어가서 앞에서랑 비슷한 것 같으니까 넘어갔는데 이제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가 되면서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연산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꼭 여기 있는 요 세로셈 연산을 충분히 연습한 다음에 들어가면 요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 쉽게 생각합니다. 네, 엄청 쉽게 생각하니까 그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 세로셈은 어떻게 푸는지? 제가 여기다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4 곱하기 36은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냥 여기다 한번 여기 쓰여져 있으니까 이렇게 할 때 어떻게 알려주냐면요. 아이들이 지금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는 좀 잘할 때예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라고 해요. 손가락으로. 너무 헷갈려하는 친구들한테는 그러면 6, 4, 24 해서 이렇게 하고 2를 여기다 올리라고 하죠. 그러면 6, 1은 6 하면서 2가 있네 해서 2를 지우고 같이 84. 그럼 여기서 지금 2가 있네 라고 하면서 덧셈이 되어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덧셈이 좀 더딘 친구들도 여기서 좀 헷갈리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줄을 써야 되는데 그 밑에 줄을 쓸 때는 얘를 지우라고 해요. 원래 문제에 손을 대면 안 돼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어려워하니까 그럴 때는 없다고 생각해. 없어버려. 라고 하고 여기는 3, 4, 10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여기다가 12 이렇게 쓰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다가 꼭 짚어줘야 되는 거는 14 곱하기 30이라는 부분. 그래서 0은 여기 먼저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0 지우고. 그래서 3, 4, 12, 1 살짝 여기다 올려요, 저는. 그리고 3, 1은 3, 1 같이 내려와서 4, 이렇게. 420에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4, 0, 5 이렇게 될 수 있게끔. 그래서 꼭 여기서 주의할 점. 이 부분에 있잖아요. 여기는 0을 같이 쓰고 지우면서 쓰고 여기는 늘상 0이 있는 자리야 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 지워주는 거. 원래 문제 손대면 안 되기는 해요. 네, 요거 기억해 주시고 오른쪽도 우리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랑 똑같이 연산만 되면 풀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못가 나머지 부분입니다. 못가 나머지 부분 보면 이제 나눗셈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자, 여기는 지금 곱셈을 하다가 나눗셈이니까 나눗셈의 언어들을 찾아야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학생 30명을 똑같이 두모둠으로 나누면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나누면. 자, 여기도 사탕 40개를 4접시에 똑같이 나누면 그쵸? 자, 여기도 나누면, 여기도 나누면.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72쪽짜리를 3일 동안 똑같은 수를 매일 읽어서 모두 읽으려면 하루에 몇 쪽씩 읽어야 할까요? 라는 이런 문장이 나와버리면요. 나누면인데 얘는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문장에서는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3일 동안 읽는데 72쪽을 하루, 이틀, 3일 동안 읽는데 라고 해서 우리 아까 뺐던 거 기억하세요? 나눗셈을 뺐던 거. 네, 그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72 나누기 3일 쓰고 답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루, 여기는 1일 동안 읽을 수 있는 양이다 라는 거를 뭔가 문장에서도 아이들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게끔 이런 체크 같은 거를 해주시면 돼요. 하루 읽고 이틀 읽고 3일 동안 읽어서 다 읽었어. 이런 언어들을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나누어 담으면 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나누어 담으면 나눗셈 써주면 돼요. 자, 오른쪽으로 볼게요. 오른쪽도 나누어 줄 수 있을까요가 나와 있지만 1번 68장을 한 종이에 4개씩 붙이면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4개씩 붙였다라는 거는 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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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방금 했던 요게 요런 의미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요런 의미의 내용들을 꼭 짚어주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지금 두 자릿수 나누기 한 자릿수 똑같은데 무엇이 있냐면 나머지가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이들이 답이 이렇게 2개라는 거를 몰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왜 문장 끝에서 물어보는 게 무엇인지 밑줄 긋고 알게 해주세요 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면피를 몇 자루씩 가질 수 있고 끊고 몇 자루가 남을까요? 우와, 물어보는 게 2가지야 라고 뭔가 포인트 있게 읽어주세요. 물어보는 게 2개야. 답이 하나만 아닐 때도 있나 봐. 여기도 몇 개씩 담을 수 있고 몇 개가 남을까요? 우와, 답이 2개야. 답 2개. 이거 우리 덧셈 앞에 A 단계에도 나오기는 하는 문제기는 해요. 그러니까 답 2개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넘어가면 사과 90개를 한 봉지에 8개씩 남아 팔려고 합니다. 사과를 몇 봉지까지 팔 수 있을까요? 남는 거를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물어보는 거는 몇 봉지예요. 자, 그럼 여기는 몇 명까지 나누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적어도 몇 대는 있어야 할까? 됐죠? 자, 그런데 우리 2번 한번 볼게요. 친구들이요. 요런 2번 같은 문제를 풀 때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학생이 47명의 보트를 태우려고 합니다. 보트에 하나에 3명씩 탈 수 있을 때 47명인데 3명씩 탄대요. 학생들이 모두 타려면 보트는 적어도 몇 대가 있어야 되네요. 자, 여기 3명씩 나누었죠. 자, 계산을 하면 잘 못하는 친구 있으면 이렇게 머리로 안 되는 친구는 세로순 옆에 쓰게 해주고 3, 1, 3, 10, 7, 3, 5, 10, 5, 2, 점점 이렇게 되죠. 그러면 15, 대, 점점점, 2명이거든요. 그쵸? 자, 그러면 학생들이 몇 대가 있어야 할까요? 라고 하면 여기서 뭐라고 정리하면요. 15대라고 적어요. 그런데 여기서 실수. 얘네는 어떻게 해요? 얘네 가지 말아요.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꼭 15대라고 요것만 보고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 2명은 그럼 어떡해? 2명 만약에 얘네는 굶어 죽으면 어떡해? 얘네 데리고 가야 돼. 물론 보트에 3명이 타는 건 맞지만 마지막에 남은 애들도 이 보트에 한 대는 더 채워야지라는 이런 부연 설명 해주셔야 돼요. 이런 문제 유형에서 아이들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15대가 아니라 한 대 더 필요한 16대다. 네, 요거 얘네들도 데리고 가야 된다. 요거는 꼭 우리 엄마쌤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 적어도 몇 상자가 필요한가 이런 거. 남은 거는요. 남은 것도 챙겨가야 된다. 그래서 나머지도 필요한 뭐 상자다. 이런 것들 꼭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뒤로 넘어가면 앞에 부분이랑 똑같아요. 앞에 부분이랑 똑같은데 나눗셈이 어떤 형태? 세 자릿수 나누기 한 자릿수로 되어 있고요. 자, 뒷부분으로 가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 자리 나누기 한 자리인데 이제 물어보는 게 2가지. 그리고 나머지까지 물어보니까 여기도 한 명이 몇 개씩 가질 수 있고 몇 개가 남을까요?까지 체크해서 2개 모두 다 쓸 수 있게 해주시고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도 적어도 몇 상자가 필요할까요? 라고 했으니까 몫이 27이 나와도 남은 거
남은 것도 한 상자 챙겨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꼭 기억해서 우리 엄마쌤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일 나누어지는 수입니다. 요거 검산식 제일 많이 쓰이는 거고요. 요거 한 번에 어떻게 아이들이 표현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할게요. 자, 문제를 보면 어떤 수를 9로 나누었더니 몫이 5이고 나머지가 4가 되었습니다. 라는 요 문장을 보고 바로 나눗셈식을 씁니다. 나눗셈식을 썼을 때 검산으로 여기는 어떤 수를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는 5, 9, 45를 쓰고 45 가져와서 나머지 더해서 49가 되는 거야 라는 요 순서인데요. 자, 1번 한번 볼게요. 어떤 수를 6으로 나누었더니 몫이 13이고 나머지가 1이 되었습니다. 끊어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눗셈식 씁니다. 어떤 수를 6으로 나누었더니 몫이 13이고 나머지가 1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풀어내죠. 자, 얘 같이 내려와 라고 해서 여기로 내려옵니다. 6 곱하기 13은 이라고 해서 답이 나오죠. 6, 3, 18, 78입니다. 자, 그러면 이 78에서 끊고 그 다음에 78 더하기 1은 얼마예요? 79에서 답이 79라고 이렇게 하죠. 근데 요것도 이렇게 두 가지 식으로 적는 것도 좋기는 하나 저는 한 번에 쓰는 것도 권해드려요. 자, 그래서 6 곱하기 13인데 이거는 곱하고 나머지니까 1 더하는 거야. 이렇게 한 번에 쓰는 거. 그래서 검산식 연습 이렇게 하고요. 요거 꼭 쓰게끔 해주세요. 나중에 계산할 때는 이렇게 한 번에 써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쓸 수 있도록. 그래서 두 번에 나누어 쓰고 밑에다가 요거 하고 요거까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다 하게 해주세요. 마지막에 요거니까. 네, 이렇게 해서 목과 나머지 4주차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자, 지금 수학 독해 진행하면서 우리 엄마쌤들 질문 받아보면요. 우리 아이가 쓰기 싫어하고 그리고 다 풀어지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게 하고 싶기는 해요. 저도. 아이들이 잘 푸는데 뭐 잘 풀면 넘어가 주지 뭐 힘들게 손 아프게 막 쓰게끔 하고 싶지는 않지만 제가 해본 경험상 꾸준히 뭔가를 계속 시켜서 쓰게끔 하면 나중에는 아이들이 절대 이거 왜 해요라는 말 안 하고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있는 친구들이 되니까 꼭 기억하고 수학 독해 장점을 꼭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질문. 없나요? 네. 질문 없으면 이렇게 네, 쓴대요. 오, 엄청 감사하네요. 네. 그리고 너무 쓰기 싫어하면 저희 아이얼 보내주세요. 아이얼. 엄열 말고 아이얼 보내주시면 쓰라고 할게요. 제가 계속 얘기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또 궁금하신 점 없으시면 제가 오늘은 맛있는 점심 먹으러 가겠습니다. 자, 날씨도 꿀꿀하고 비도 오고 네, 이제 가을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또 코로나 환자 엄청 늘어나고 있죠. 네, 걱정이에요. 걱정인데 우리가 좀 무뎌져서 에이, 모르겠다 이러고 다들 계시는 것 같은데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